한복을 좀 곱게 차려입고 인사를 하셨는데 네. 명절이 되면 네.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 작년,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 없는 첫 이제 설날을 맞이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서, 사실 솔직히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님한테 야속한 점도 많고 서운한 점도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어머님이 계시다면 뭐 오늘 같은 날은 장도 보고 또 우리 동서들끼리 음식도 하면서 어머님 댁에서 시끌벅적 할 텐데 그런 날들이 이제 모래시계처럼 스르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서글프다. 네. 어머님이 뵙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거라는 게 할 때마다 힘들지 익숙해진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일을 참 잘한다. 네. 그리고 참 냉철하고 칼같이 자를 건 자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차갑고 냉철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행정을 그렇게 해야 할 뿐이지 사람 자체는 참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경제를 좀 잘할 사람이다. 경제를 좀 풍성하게 할 후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네.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숙제 같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온 것도 네.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경남 진주를 방문했는데 엊그제 그쪽에 이제 진주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실크 산업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근데 국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표분들께서 모여서 저보고 꼭 약속을 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꼭 한복을 입고 텔레비전에 나올 기회가 네, 있으면 네. 꼭 한복을 입고 나와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복을 좀 이렇게 신경을 네. 써서 입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원하는 네. 것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계시네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라도 지금 당장 네. 해야 되는 게 옳은 일 같습니다. 처음 전국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이제 시댁에 제가 놀러 가면 이제 우리 남한산성 밑에 살았었으니까 남한산성을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주말에 이제 가면 차가 많이 막히고 교차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후보가 차에서 내리더니 셔츠를 이렇게 걸으면서 네. 본인이 그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사실 충청도거든요. 네, 근데 네. 충청도 분들, 저희 집안만 그런지 좀 자기 의견도 이렇게 세게 얘기를 안 하고 주장도 이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좀 마음에 와서 그게 또 좋아서 저는 또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김혜경 여사께 이 후보의 약점 또 숨어있는 전략을 모두 해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사실 뭐 제 아내가 저를 그냥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뭐 약점이랄 건 뭐 이미 다 드러났을 테고 가능하면 장점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데 경계의 말씀 서로 한 말씀 나누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 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보라고 평소에 불러야 하던 대로 될지 하세요. 자기야라고 불러야 될지. 바쁘죠? 공식적으로는 여보, 예.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기죠. 그래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을 텐데 우리 정 앵커님이 혹시 너무 깊이 물어보시면 예. 적당한 선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계신데요. 네. 정치, 그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로 너무 고생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정치를 하기 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참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제가 미안한 마음 정말로 많은데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냥 제가 정치 때문에 불편하게 하는 걸 좀 견뎌달라. 이런 게 최대 이제 부탁이었는데 지금은 견뎌주는 게 아니라 뭐 앞서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네. 가면 갈수록 점점 짐도 많이 지우고 또 빚도 많이 늘어나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될지 자꾸 걱정됩니다. 평생 잘 보답하셔야겠습니다. 네. 노력해야죠. 네, 네. 네. 보통 우리는 선거 요인이 두 가지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까지 뭘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요소, 즉 이제 회고적 경향,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망적 요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 각자의 삶을 통째로 책임질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능력 있고 또 실천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재선에 출마한다면 회고적 투표 경향이 강하지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 누가 삶을 맡을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에 뭐 국정을 맡았던 분이 다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국식 재선 제도가 아닌 한 이 정권 심판론이냐 뭐 정권 유지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사실과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경험과 실력이 뛰어나냐, 약속을 잘 지켰느냐, 저는 이런 걸 검증해야 된다고 보죠.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들 또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역량 있는 증명된 리더를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재선할 때, 네. 2014년 정도인데 처음에 저희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네. 분당 쪽에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고 다녔어요. 뭐 빨갱이 뭐 이런 말도 듣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재선하고 할 때는 어르신들이 내가 70평생 민주당 처음 찍어본다. 네.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찍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성남시장 처음 취임해서부터 초반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저도 이제 선거운동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듣는 것도 있고 경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떤 선에 있어서 딱 막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나도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 다음 선거운동은 혼자 하세요. 막 이럴 정도까지 마음을 먹을 정도로.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참 본인이 그런 그 부정부패, 친인척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선이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외되고 좀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기회가 있다면 이제 하루 종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거 반영하면 괜찮겠네?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때 뭐 우리 성남시장 할 때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시설 화장실을 고쳐준다든지 네. 아니면 군인들의 상해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나온 정책들이라서 네. 예, 그런 정도. 예. 뭐 상대 후보보다 낫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장점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실용적인 사람이고 100%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 100%가 안 되더라도 그걸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면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네. 한 80% 정도 돼도.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많아도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혹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릅쓰고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네. 또 너무 시끄럽다. 왜 갈등을 유발을 하느냐. 네. 이래서 또 싫어하시는 분은 또 그걸 또 단점으로 보고 또 정치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또 그걸로 또 꼬투리를 잡으시고 네. 너 왜 100% 안 했어. 네. 이렇게 야단도 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특히 제가 이제 젊은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제 솔직하게 속내를 내 보이면서 어려운 점, 또 바라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대구에 갔을 때 네. 이제 마마 플레이트에 있는 장소에서 이제 그 젊은 워킹맘을 봤는데 혜경 언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언니, 누군가의 누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들은 거 내가 재명 형부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바탕 또 웃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재명 코로나 시국에 너무 힘드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대통령을 뽑아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발전될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